안녕하세요. 최진영 변호사입니다. 2026년 6월 10일 60항쟁 기념일 날 수요일 아침 최진영의 시사로 깨배송 지금 출발합니다. 이제 명이 다하였다. 이재명의 지지율이 폭망하고 있습니다. 폭락, 떡락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재명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정말 이재명의 운명이 걸린 한판 승부가 지금 대한민국 전역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통계를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난리 났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앞서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국민의힘의 골든 크로스, 민주당은 데드 크로스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야, 이거 정말 상점 몇 개 아닙니까? 그동안 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뭐 2배 넘느니 3배 넘느니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에 대한 전체 지지율이 역전되는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 통계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 공원 얘기, 업데이트. 왜 올림픽 공원은 민주화의 성지가 되었나? 어젯밤 최진영 TV가 올림픽 공원 재선거, 부정선거 수개표하라라고 하는 외침을 약 1시간 동안 현지 생방송 르포로 전달해 드렸습니다. 2030 세대의 피 끓는 외침, 그 구호가 무엇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의 여신님,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우리 둥글게 살자님 안녕하세요 님. 네, 이제 여론조사 못할 만큼, 여론 조작 못할 만큼 앞선다는 얘기가 있다라고 주시는데요. 네, 그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정 변호사입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제 명이 다 했나? 이제 명이 다 했을까? 이재명의 지지율이 폭망하는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폴리뉴스와 한길리서치가 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 한번 지금 당장 보여드릴게요. 이 내용이 무엇이냐? 이재명 지지율 드디어 앞자리가 변경됐습니다. 48.2%. 데드 크로스. 선관위 불신한다. 68.2%. 여러분들에게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길리서치가 한길리서치 조사 결과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이 48.2%, 사실 엊그제만 해도 60% 중반을 간다라고 했는데 한두 주 만에 앞자리가 6에서 5에서 이제는 4로 폭망하고 있습니다. 48.2%지만 지금 주가가 출렁출렁하고 있고 유가가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 지속되고 있는데 국민들 삶이 팍팍해지는데 이게 지지율이 남아남겠습니까? 지금 밑에 대통령 국정 지지율 보이죠? 긍정 전체적으로 48.2%, 부정 49.1%. 여러분 보이시죠? 이 성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재명에 대한 목소리가 좀 더 상세하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긍정 48.2%, 부정 49.1%, 두 달 사이에 11.7%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에 대한 신뢰도 떡락하고 있는데요. 신뢰하지 않는다가 68.6%, 약 70% 가까이 됩니다. 청년층은 불신한다는 것이 80%에 약 육박하고 있습니다. 누가 요즘 여론조사 믿나요? 네. 참.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이 40% 이하대로 급락하면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이른바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증시 급락에 따른 경제 불안감, 그리고 선거 이후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논란, 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라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한길 리서치가 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르면은 이재명의 국정수행 지지율 긍정평가 48.2%, 지난 4월 당시에 59.9%, 60%와 비교해서 두 달 만에 11.7%가 폭락한 수치입니다. 반면 부정평가 49.1%, 다소 못한다가 11.2%, 아주 못한다가 38%. 왜 이럴까요, 그러면은? 결국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성, 주가, 그리고 환율, 이자율, 이게 지금 개판 아닙니까? 대한민국 경제의 펀더멘털, 기초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의 위기 대응,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지금 이 신문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선관위 운영 논란, 선거관리 신뢰 떡락 역시 국정 전반에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세대별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청년층 부정인식이 두드러지는데요. 실제로 연령별 이재명에 대한 긍정평가는 이게 10대, 20대에서 36.7%, 30%대. 너 조금 있으면은 10대, 20대한테는 탄핵이야. 30대에서도 36.4%로 전체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30% 중반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세부적으로 그러면 30대 남성은 어떨까요? 부정평가가 64.7%, 저 자식 끌어내, 이 수준으로 지금 왔다는 것이죠. 30대 남성의 긍정평가는 33%, 30% 중반에도 못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성별 연령 가운데 30대 남성의 지지율이 가장 낮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야, 진짜 선관위 신뢰도와 대통령 국정평가 사이에도 연관성이 확실히 있다는 것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문제가 생기자마자 청와대가 뭐라고 했어요? 독립된 선관위 일이지 나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했잖아요. 이 자식들이 청와대에서. 그런데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결국 선관위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측에서 이재명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65%나 나오고 있는 겁니다. 긍정평가는 32.7%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정치적 중도층,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치적 중도층에서도 부정평가가 52.9%, 긍정평가는 45%로 훨씬 더 상회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것은 선관위에 대한 신뢰 하락이 단순한 특정 기관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신뢰도, 인식이 같이 된다는 것이죠. 특히 중도층,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높은 부정평가를 나타내면서 향후 국정운영 과정에서 민심 회복이 될지, 과연 민심 회복이 될까요?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고 전세는 씨가 마르고 월세는 로켓처럼 치솟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10대, 20대의 지지율을 올릴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뢰도에 대한 것들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게 진짜 국민의 불만이 어마어마합니다. 무슨 소리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뢰도가 27.1%, 27.1%도 높다? 네.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 68.4%나 됩니다. 전혀 그 중에서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48.2%. 국민의 절반 수준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그리고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가 20.4%. 조금 신뢰한다. 여기까지 하면은 도대체 몇 퍼센트입니까? 신뢰한다는 10%도 안 됩니다. 야. 결국 선거관리의 중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적 신뢰 수준이 개판인 것이죠. 선관위 결과 신뢰한다는 것이 27%, 거기다가 많이 신뢰한다는 것은 10%도 안 된다는 것이죠.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 48.2%로 강한 불신 정서가 광범위하게 팽배하고 있음을 이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진영 TV에서도 한번 여론조사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미래 세대, 청년 세대의 불신이 더더욱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10대, 20대, 18세, 19세, 그리고 20대는 75.9%, 30대 80.5%가 선관위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국정수행평가에서도 높은 부정평가를 보였던 30대 남성이 선관위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84.6%, 전체 계층 중에 가장 높다. 이재명이 개판이라고 생각하는 30대 남성, 선관위는 더 개판이다라고 인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주목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치 성향을 넘어서 광범위한 불신 현상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 성향별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수층이 신뢰하지 않는다. 80.5% 가장 높지만 진보층에서도 56.8%가 선관위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연령 중에 호남권을 제외한 전 진영 역시 호남은 여전히 신뢰한다라는 것이 높은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과반을 훌쩍 넘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결과는 선관위에 대한 불신이 특정 진영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정치권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와 같은 원인이 밝혀졌다고 하면은 대응하는 방안도 나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향후 선관위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조직운영, 선거관리 체계 전반을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야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진짜 최진영 TV에 공감하신다고 하면은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지금 바탕화면 2번 똑똑 꼭 부탁드립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입니다. 국민의힘 뒤집었다. 민주당 난리 났다. 왜일까요?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뚫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보다 높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흔들 1년 만에 국민의힘과 초접전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께 이것도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41.6%, 민주당 40.4%. 서울시장 선거 이번 선거에 후폭풍이 강하게 14.6%에서 4.4%로 국민의힘 이 36.7%에서 41.8%로 6%로 지방선거 후 격차가 급격히 축소. 이 지금 신문은 스트레이트 뉴스라는 데는 뭐 초접전이라고 돼 있는데 다른 신문은 이거를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다. 국민의힘이 어쨌든 0. 몇 %건 지금 뒤집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론도 민주당 쪽에 경도됐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은 44.6%에서 40.4%로 약 4.2%가량 폭락했고 그 반면에 국민의힘은 36.7%에서 41.6%로 약 4% 가까이 올라갔죠. 결국 이유는 무엇이다? 보수 결집, 투표 용지 논란, 이 표변 변수 속에 1년 우세 구도가 흔들했던 것이죠. 다만 이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은 여전히 50.6%로 앞에 5자이긴 합니다만 50.6%니까 이제 부정 40%로 꺼져박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이고 부정평가는 45.5%. 잘 보세요. 국민의힘 지지율은 41.6%인데 이재명을 부정평가하는 것은 45.5%로 중도층 민심 이반이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지방선거 이후에 한꺼번에 6%가량 폭락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번 우리가 볼까요?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도 전체적인 정당 지지율의 추이를 한번 보세요. 정당 지지율 추이. 보면은 한때는 국민의힘이 높았다가 한번 뒤집힌 이후에 계속 민주당의 우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랬다가 그렇게 했다가 평행선을 그리고 더 넓혀졌다가 지방선거 이후에 급격히 지금 붙어서 국민의힘이 오히려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내는 장면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념 성향별 표본수도 보수가 오히려 더 강력히 지금 의사표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는 샤이 보수였다고 하면은 이제는 더 이상 진보를 표방하기 어렵게 되는 그런 이념적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는 것이고 자신은 진보라고 했다가 이제 중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38%로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것이죠.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6.3 지방선거 이후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 안에서 민주당을 누른 결과가 지금 나온 것이죠.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전국 16개 자치단체장 중에 12개를 확보해서 승리했지만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이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 이런데도 국민의힘 장동혁이 진 겁니까? 결국 조원 CNI가 지난 6월 6일, 7일, 8일 3일 동안 전국의 2,000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를 조사를 했는데 국민의힘이 41.6%, 민주당이 40.4%로 집계됐고 격차는 1.2%. 조국당이 2.1%, 이준석이 당이 1.8%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매월 조사를 했는데 5월 달에는 5월 달 첫째 주가
민주당이 50%였었는데 점점 떨어져가지고 한 달 사이에 4.4%, 딱 10% 한 달 사이에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5월 첫 주에 32%였는데 점점 올라와가지고 한 달 만에 10.5%, 41.6%로 집계됐습니다. 결국 5월달 초에 있었던 정당 지지율 차이가 18.7%. 그러니까 전국을 새파란 나라 만든다고, 대한민국을 새파랗게 질리게 만든다라고 했던 것은 바로 그런 것에 근거를 했었던 것인데, 점점 줄어서 이번에는 거꾸로 국민의힘이 1.2% 앞서면서 한 달 만에 오차 범위 내에서 골든크로스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권역별로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정말 의미가 큽니다. 서울이 민주당이 40%, 국민의힘이 41.4%, 딱 오세훈 시장이 이긴 정도의 퍼센테이지로 서울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높아졌습니다. 인천, 경기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이 43.7%, 국민의힘이 40.7%로 거의 엇비슷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 세정, 충성, 이번에 민주당이 싹 쓸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여론 지형은 민주당 36.5%, 국민의힘이 45.5%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은 말할 것도 없고요. 부울경에서도 민주당이 33.3%, 국민의힘이 44.4%, 10% 이상 압도적으로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도, 광주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이 17.9%, 이정현 도지사 후보가 11점 몇 %로 나왔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이 18.7%로 굉장히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강원, 제주도 국민의힘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야, 이거 정말 국민의힘 앞으로 정말 힘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이재명 탄핵 소리가 나오겠다, 지금. 이게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에서 이재명이 공소 취소하는 거 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특히 정당 지지도 연령별 보세요. 20대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51.8%나 됩니다. 30대 국민의힘 지지율 47.2%. 40대, 50대는 여전히 민주당이 높지만 60대, 70대에 가가지고는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우위가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마디로 이해찬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40대, 50대 이후에는 전 연령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높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보면은 국민의힘이 정말 조금만 더 분발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납니다. 정말 이재명의 독재에 국민들은 신물이 나는 겁니다. 정말 신물이 나는 겁니다. 저게 어떻습니까? 이재명이가 엊그제 취임 1주년에 서울 집값 잘 막았다라고 했는 거 기억나죠? 그런데요, 제가 많은 자료를 진짜 준비를 했는데,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이재명이가 서울 집값 잘 막았다라고 했지만 1년 동안 역대 최고 14%나 올랐다라고 하는 신문 기사가 나왔습니다. KB부동산 월간 주택 통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취임 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누적 상승률. 자, 보세요. 노무현 대통령 때 11.68%. 노무현 때 제가 장가 갔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완전히 집값이 폭등해가지고 제가 정말 지금 20대, 30대 청년과 같은 정말 엄청난 좌절감을 느꼈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서자마자
공급 정책, 은평 뉴타운을 비롯해서 강남, 세곡동, 내곡동, 그리고 강동구에 쉬프트 관련되는 것을 많이 지으면서 집값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우스푸어까지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래서 전국적으로 있는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정말 엄청난 어떻게 보면 반드시 집을 사라라고 했던 기억나죠? 그렇게 했고 문재인 때 또 1년 만에 9.41%나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빵 같으면 매일 만들겠다 했던 김현미하고가 5년 만에 물러나자 윤석열 대통령이 또 공급 대책 그리고 주택 거래 양성화를 위해서 양도소득세 또 낮추는 전략 그리고 보유세 낮추는 전략을 했더니만 1년 사이에 거의 8%, 8.5%나 주거가 안정됐습니다. 그랬는데 이재명이 들어서자마자 얼마요? 14.78%.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서 2000년대 25년 동안 이재명이가 가장 높은 서울값 상승을 시켜놓고 무슨 국민들한테 개 헛소리를 하냐고. 네, 우리 민5049님 아직도 이재명 지지하는 애들은 드럼통 무서워서 그러는 거지 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재명 정부 취임 1년간 서울 아파트 상승률이 역대 정부 중 넘버원, 악명으로 최악으로 넘버원인 것이죠. 그런데 서울 집값 잘 막았다고? 미친 개소리 아니에요 진짜 이거? 이재명이가 취임 1주년 기념회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을 잘 막아왔다고 생각했다. 이자는 말만 일만 열면 구라야 구라. 벌구 입만 벌리면 구라라고. 결국 KB부동산 월간 주택 시계열 타임스건스로 쭉 봤더니만 이재명 취임 직전 달인 작년 5월 달부터 올해 5월까지 1년간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을 보니까 15.73%. 통계가 집계된 1986년 이래 가장 높았다. 지금 보여드렸던 것은 2000년 초반부터 지금까지지만 우리 헌법이 86년 개정된 87년 전 86년 통계를 한때로부터 지금까지 50년간 40년간 이거를 봤더니만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이재명이가 가장 아파트 값을 올려놨다는 거예요. 야, 문재인 초반에 성적표 9.46% 올린 것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치를 올려놨단 말이에요. 참. 노무현 1년 기록 11.68%도 앞질러 버렸습니다. 잘한다 잘해. 전세도 강세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재명 정부 1년간 전세율 상승률이 6.77%. 박근혜 때 초기 다음으로 높았다라고 하고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 초기에 금융위기 여파로 매매가가 1.44% 떨어지고 그 대신에 전세가 오르던 시기여서 어쩔 수 없었던 그런 부분이었던 반면에 어쨌든 이번에 월세도 엄청나게 치솟았습니다. 얼마나 올렸느냐. 이재명 정부 서울 월세값 놀라지 마십시오. 약 9%, 8.99%나 올랐습니다. 이 통계가 집계된 2015년 이후 출범한 정부 통틀어 가장 높은 월세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1년 동안 0.15%, 윤석열 초기에 4.92%였는데 이거는 뭐 2배, 약 9%가 올랐어요. 지금 이거 보여드릴까요? 월세 상승률. 그래놓고 무슨 개 헛소리야. 20대, 30대 남성뿐만 아니고 여성들이 왜 그렇게 힘들어하겠어요. 네? 특히 30대 서울에서 살려고 했는데 이재명이 들어와가지고 월세를 폭등시켜 놨더니만 내가 뽑아놨더니만 이자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재명이가 8.99%로 압도적으로 서울 지역의 월세값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런데도
이재명의 지지율이 올라갈 것 같습니까? 주가 폭락에 오늘도 지금 코스피가 아까 봤더니만 2점 몇 퍼센트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 출발했다라는 게 있는데 지금 널뛰기 장세를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야, 진짜 정부 출범 이후 6.27 대책, 대출 규제, 그리고 11.5 대책, 토지거래 허가 구역 확대, 서울 전 지역하고 경기도 12개 지역 실질적으로 알짜 지정해 준 건 아닙니까? 부동산 살려면은 거기를 살아라고.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5월 10일. 그러니까 6.27 대책, 11.5 대책, 그리고 또 5.10 대책, 이 3대 고강도 규제. 이게 뭡니까? 공급 대책이 아니고 다 수요 억제책 아닙니까? 집 사지 말고 가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거주 이전의 자유. 내가 이사를 가고 싶어도 이사를 못 가, 이 자식들 때문에. 내가 이사 가고 싶은데 그 허가를 이재명이가 도장 찍어줘야 허가를, 집을, 이사를 갈 수 있다는 것. 이게 말이 되냐고요. 결국 고강도 규제를 잇따라 내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가는데 나 이거 못 가면 어떡하지? 소외 증후군, 이른바 포모, 공포증 심리를 자극해가지고 오히려 더 살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인 것이죠. 결국 이재명이가 트위터에 100건이 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직접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발언을 이어가면서요, 뭐라고 했죠? 다주택자를 마귀에 비유했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만 이재명이가 지명했는 한성숙입니까? 네이버 사장 출신 여자 총리 지명자 4주택자라고 하네요. 아니, 주택 많은 게 무슨 문제예요? 임대주택 공급자로 되니까 그게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자들은 그게 나쁘다고. 은퇴 있는 사람이 내 집 하나 살고 다른 집 하나 해가지고 거기서 월세 받는, 그것도 나쁘다고 때려잡고 다주택자 중과세하고 하겠다고, 보유세 올리겠다고 하는 이자들인 겁니다. 그런데 정작 지들 소화로 쓸 인간들은 강남의 아파트에 4주택자에 미친 자식들 아니에요? 민주주의 시장경제 거스르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댓글 주신 분께 정말 박수를 드립니다. 이런 모자란 것들이 주둥이를 낼름거리냐라고 Sound for me, for you 라고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낭만고양이님, 좀비들, 나는 낭만고양이. 낭만고양이 참 좋습니다. 저는 낭만곰돌입니다. 네, 아무튼 어떤 정책을 할지. 이자가 어땠죠? 투기꾼의 망국적 불로소득이다, 막이다 라고 했는데, 지들을, 국민들을 적대시하는 정책, 국민들이 너희를 적대시할 것이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이가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직 보유세가 낮다, 서구의 선진국만큼 보유세 부담을 갖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보유세 인상까지도 못을 박았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결국 다주택자들은, 그리고 특히 서울 지역 1주택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없애버리는 이런 식으로 가면은 서울 지역은 오히려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이 더 폭락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2028년에 총선, 그리고 그 뒤에 있을 대선에서는 다시 한번 국민의힘이 정권을 가지고 올 것이다 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너희들 그래 한번 해봐라, 이자들. 이 중앙일보 댓글을 한번 볼까요?
진짜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벌구다. 역대 대통령 중 집값 상승률 1등이군요. 막긴 뭘 막았다는 거지? 내 말만 믿어. 뭐 이런 거냐? 문외아들이 많죠. 개딸이라고. 수치가 말해주고 있는데 일찍들은 잘 막으셨다. 니들은 뭘 알아? 빽 하고 있음. 이런저런 선동만 일삼는 극좌들 뿌리 뽑을 때입니다. 라는 댓글도 주셨습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 이제 난리 난 겁니다. 서울 민심이 돌아섰다라는 것은 이재명의 심장을 서울 시민들이 겨누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최진영의 목소리에 공감하시는 분들 바탕화면 2번 똑똑 두드려 주시고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많은 구독 우리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와주시는데 밑에 댓글에 보면은 우리 크라운 있는 분들이 구독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지금 우리 JA4928님 임재철 너는 답이 없다. 가서 공부나 해 라고 하셨는데 역시 지혜로우십니다. 우리 재철님도 최진정 TV에서 구독하시고 같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부자 되시고요. 삶의 지혜를 터득하게 되실 겁니다. 많이 구독 눌러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V UI6Z5님 맞습니다. 맞고요. 네,